나시톡? 이시톡! 네네. 네, 날씨톡 이시톡 시간입니다. 이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 굉장히 마음이 좀 겨울이 끝나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제외인 것 같은데요. 봄이 네. 들어오면서 굉장히 반갑게 네,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보면 겨울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니면 겨울 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붕어빵, 그죠. 맞아요. 그런 겨울 음식을 생각하는 그런 아줌마 어머니 아저씨들 파는 그런 네. 떡볶이 뭐 그런 장사하시는 그죠. 분들 아니면 네. 스키장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주로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앞에도 아이스링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치우고 있어요. 굉장히 또 네네. 이런 겨울 스포츠들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끝나가는 겨울이 굉장히 좀 아쉽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거의 네. 뭐 스키장, 폐장도 한 달 가까이 맞아요.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스키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피부도 곱게 이렇게 가꾸시라고 또 그쵸. 꼼꼼하게 준비했거든요. 오늘의 네. 테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테마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테마 하얀 설원에서 하얗고 고운 피부 가꾸기입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이 스키장에서 어떠한 피해 요소들이 우리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첫 번째로는 거센 바람과 차가운 온도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쵸. 바람도 더 많이 불고 또 기온도 더 낮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극도로 건조해지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 때마다 돈을 피부에 위에 쓰는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에 뭐 그런 수분 크림을 안 쓰다 보면 겨울에 더 쓰게 되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겨울에는 너무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쵸. 이런 수분 크림뿐만 아니라 정말 온갖 이런 오일까지 맞아요, 다 맞아요. 바르게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또 이 하얀 눈밭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입니다. 네. 우리가 여름철에는 모래사장의 햇빛 반사율보다 더 높은 그쵸. 이런 스키장의 눈이 하얗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높은 반사율로 인해서 이런 자외선으로 피부 노화가 확 이런 극노화가 되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키 아니면 보드 타시는 분들 꼭 선글라스 같은 거 끼시잖아요. 고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끼셔도 그런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렌즈가 껴야 네. 더 눈에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네. 역시나 SPF 그런 선블럭 그렇죠.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피부에 우리 적이 되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좀 지켜야 되는지 보실게요. 네, 먼저 우리가 스키장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 푸니타 씨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두껍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름보다도 더 심한 자외선이 이 스키장에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꼭 이 SPF 50 이상 네. 높은 거를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 두껍게 바르되 좀 자주 그렇죠. 발라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 2시간씩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 스포츠 해도 땀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한 2~3번씩 바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에 꼼꼼하게 또 수분크림도 맞아요. 이렇게 많이 듬뿍 발라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 보호제를 듬뿍 맞아요.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온조하죠. 네, 또 이거 안 챙겨 가시면 정말 고생, 맞아요.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약간 쓰라리고 정말 심하면 네. 트지고 터지고 맞아요. 피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립밤 같은 거 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또 유일하게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바세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네.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세 번째로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에도 있다가 바깥에서 또 탔다가 뭐 네. 안에 있다가 이렇게 좀 급격한 이런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안면 홍조가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면 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추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약간 그 마스크가 공기를 약간 데워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보온 효과에도 좋겠지만 또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로도 지켜주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스키장에 다녀온 후에 여러분들이 좀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거칠어진 입술 케어죠. 우리가 아무리 좀 이렇게 바세린을 발라주고 네. 이렇게 한들 그래도 또 너무 건조하고 춥기 때문에 각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각질을 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스팀 타월 같은 걸로 네. 약하게 이렇게 입술에다가 덮어주시면 돼요. 덮어주시면 입술에 있는 각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면서 네.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살살살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또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또 피가 날 수 있고 맞아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살살 조금씩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질을 좀 제거를 해주신 뒤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보습을 해주셔도 되고 그쵸. 요즘에는 입술팩만도 따로 나와요. 맞아요. 굉장히 귀엽게 입술 맞아요. 굉장히 크게 모양으로 네네.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 자극하게 뭐 어렸을 때는 저희가 그 칫솔로 맞아요. 약간 부들부들하게 네네. 했는데요. 그때도 그 립밤을 안 바르면 굉장히 쓰라렸어요.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습을 좀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보실게요. 네, 두꺼워진 각질 케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피부층이 굉장히 이렇게 외부 온도로부터 우리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각질을 이렇게 스스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우리가 이 각질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각질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팀 타월로 좀 따뜻하게 얼굴을 덮어주시고 각질을 불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스크럽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한 일주일 뒤에 이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때는 그냥 스팀 타올로만 가볍게 이렇게 각질을 좀 불려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역시 보습, 그렇죠. 페이스 오일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쵸. 수분 크림만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수분 크림이랑 페이스 오일을 2대1 분량으로 섞어서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굉장히 보습에 좋습니다. 네, 정말 겨울에는 많은 것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스팀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얼굴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저희는 그 opposite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그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네. 거칠어진 발 관리죠. 와우. 맞아요. 우리가 얼굴에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발에도 이렇게 각질이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그쵸. 따뜻한 물 네. 이런 물에다가 족욕하신 다음에 전용 보습 크림 있죠. 네. 그런 것도 발라주시고 각질 제거도 해주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우리 상처받은 모발입니다. 우리가 피부도 이런 자극들을 많이 받지만 모발 또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키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좀 보습력이 높은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아주시고요. 네. 또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있죠.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보습에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녀오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 스키 마치고 나면은 팩 같은 거 이렇게 또 올려놓으시고 그쵸, 맞아요. 많이 쉬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팩들을 좀 하면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할 땐 우유팩입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습에 유명하죠. 네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목욕할 때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더 효과적인 네네. 그런 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음. 그것도 역시나 우유가 포함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우유가 하지 않게 네. 피부에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우유 빛깔 뭐뭐뭐랑 비교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 그리고 비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뿐만 아니라 예방과 탄력 그리고 보습 유지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어떤
천연팩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두 번째로는 오렌지 팩인데요. 이 오렌지 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보습이랑은 조금 달리 잡티, 화이트닝 이런 거에 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당 그리고 뭐 유기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는 또 촉촉해지고 잡티는 좀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향기도 좋고 또 비타민 C가 들어가니까 네. 정말 효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오렌지 팩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르트에 해초가루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하면 와우.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러한 방법들 알아두셔가지고 그쵸. 좀 피부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스키장이 곧 닫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피부 관리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겨울철 스키장에서 피부 관리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